김기현 대표의 인재 영입 1호로 발표가 됐었죠.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오늘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일단 동행서약식을 하긴 했는데 합당을 하려면 좀 작업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예, 지금 뭐 당원과 선거법, 정당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예. 이제 시대전환의 경우는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 의결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과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한 11월 말쯤 중하순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되신 그 결정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뭐 물론 초반에 약간 공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고심하다 가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을까요?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 뭐 정치에 대한 철학,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전환이라는 신생 정당을 2019년에 창당하고 거의 한 4년 정도 이제 소수 정당을 운영해 오면서 예. 정말 현실 정치의 벽 그리고 할 수 있는 한계, 제가 제시했던 많은 의제들, 뭐 손실보상법, 뭐 기본소득, 주사일제, 외국인 가사 도움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네. 이제 작은 돗담배에서 내려서 이제 큰 배에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들 저와 시대전환 구성원들이 하게 되었고요. 왜 민주당은 아니냐라는 예. 질문이 당연히 그러니까요. 나올 텐데. 거대 정당으로 가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법은. 그렇죠. 제가 민주당으로 갔으면 뭐 이런 논란 대신에 네. 뭐 민주당 진영에서 박수 받고, 저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특검법 한두 개 그냥 모른 채 통과시켜주고 예. 커리어 관리했으면 공천 한 자리 받아서 또 의정 활동 이어가는, 그게 가장 쉬웠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너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과연 진보인가? 집단주의, 내로남불, 개혁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어하는 개혁의 정치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다라는 네. 판단을 했고요. 생명이 하나이듯 정치 생명도 하나거든요. 네. 정치 생명 걸고 결정을 했습니다. 음. 앞으로 한 1년 정도면 네. 제 생명이 살아 있을지 아니면 잘못된 총선이 선택이었는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재 영입식 자체도 강서구에서 하셨잖아요. 그 날이 아마 그 선대위 출범하고 뭐 이랬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거 패배 이후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은 물론이고 이러다가는 총석에서 백석도 못 건진다는 위기론이 좀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합류를 결정하신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고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실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면 실제로 수도권에서 어려울 텐데 이 굴러가는 상황에 대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굴러가는 상황이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당선 가능성 뭐 다 염두에 두고 저도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서 선거의 패배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네. 역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네. 여러 친선 경기를 해나가는데 비교적 약체라는 팀한테 크게 졌다. 예. 발칵 뒤집힌 거죠. 막 감독 교체론도 나오고 막 선수를 영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6개월 남긴 상태에서 감독을 바꿔서 다시 팀을 정비할 시간보다는 네. 뭐가 잘못되고 잘했는지 진짜 뼈저 있는 반성과 개혁을 해야 될, 오히려 그런 변화의 가능성과 공간, 그런 에너지는 폭발하고 있다. 네. 어제도 뭐 엄청나게 많은 기자님들, 또 예. 정치 관계자분들이 전화해서 너도 뭘 좀 해봐라.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수라는 이번에 네. 보수 정치의 확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뼈저리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패배에서 좀 배우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시고, 김기현 대표가 사실 뭐 불출마를 선언하든 지금의 어떤 이렇게 이기 체제 꾸려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이제 당내 일각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게 김 대표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뭐 산에서 떨어져도
국민의힘 바뀌었다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저는 제 생각은 안에서는 안정이고요. 밖에서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서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김태우 후보의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까지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도 네. 바로 또 공천을 해서 후보를 내는 거 국민들 보시기에 좀 과했다. 뭐 명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 과정, 그 네. 분위기 이게 가장 위험한 국민의힘에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보수 정치.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보수 정치하면 기득권, 네. 보수 정치하면 부자, 보수 정치하면 강남. 음. 요 프레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보수가 집권했더니 중산층이 넉넉해지고 보수가 집권했더니 서민층의 복지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 진짜 강남에 국한된 정치만 기득권에 국한된 정치만 보수가 이어가면 죽었다 깨도 집권 다시 못하고 네. 죽었다 깨도 총선에서 다수당 안 된다라는 음.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으신 일 자체도 그런 일들이겠네요. 뭔가 그렇습니다. 보수당에 있어서의 조금 어떤 이정표를 좀 새로 세우는 작업 같은 것들. 네, 뭐 만약에 보수가 기득권만을 위해서 강남 사는 분들만을 위해서 부자만을 위해서 하면 저는 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 클럽에 가입할 자격이 안 돼서 예. 강남에 살지도 않는 거고 네. 부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왜 보수 정치에 합류하느냐? 저는 보수 정치가 질서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멈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예. 질서 있는 변화, 네. 질서의 방점이라기보다 저는 변화의 방점이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또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느꼈던 대한민국의 변화의 모습들을 국민의힘이라는 큰 배에서 질서 있게 네. 진보가 실현 가능성을 넘어서 하여튼 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라면 보수는 질서 있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씩 책임 있는 변화를 이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 그 담론이 좀 아쉽다. 그 부분을 제가 채우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앞부분에 좀 출연해 주셨을 때 이제 그 합류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말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왜냐하면 이게 당내에서도 아직 조정훈 의원이 우리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물론 아까 그 예전에 김대중의 민주당과 뭐 지금의 문재인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진보인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조정훈은 진짜 보수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력들을 보면은 뭐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뭐 인재 영입이 됐다가 탈당하고 창당하시고 민주당 계열로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부자, 강남, 기득권 이분들의 리그라면 저는 아마 이 리그에 잘못 들어온 걸 겁니다.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삶의 태도에 대한 책임감, 질서 있는 변화, 저는 그 과정이 맞다면 저는 충분히 이분들과 함께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다. 똑같았으면 이미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었겠죠. 예. 생각이 똑같다. 똑같이 약간의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뭐 거대 정당, 집권 여당, 국회 다수당 포기하고 소수 정당으로 우리끼리 정치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념은 뿌리고 민생은 열매다. 그리고 이념 논쟁의 한계선과 적정한 범위는 헌법 정신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에서의 이념 논쟁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게 사회주의 이렇게까지 가서는 대한민국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마 제가 시장 경제를 가장 많이 국제사회에서 경험해봤고 네. 어떻게 하면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자유가 확보되는가를 저는 뭐 실제로 제 손으로 실험해봤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제가 알던 민주당 90년대 말에 제가 출국을 했는데요. 그 뒤로 네. 한 18년 정도 글로벌 떠돌이로 살았는데요. 그때 민주당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결정까지 이런
큰 결정까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3년 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음. 제가 2016년에 민주당과 함께하고 조국 사태가 나고 탈당을 했습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음.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 3년 반 해오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하는 정치인가? 특히 이재명 대표 이후의 민주당, 그건 뭐 집단주의, 전체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영웅으로 생각했던 586 선배들 네. 한 명 한 명씩 만날 때 처음에 참 가슴 떨리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제는 교체 대상이다. 586은 교체 대상이다. 네, 예. 뭐 이제는 집에 가셔야 된다. 음. 이제 87년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발전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사회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예.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586 은퇴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뭐락도 하겠다. 그 목적을 국민의힘의 총선에서 제가 달성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 합류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잠깐 하셨을 때 제3지대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이 좀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현실적이다, 제대로 본 거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을 하시는 분들이나 성공을 해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말 자체를 두고 기회주의자적인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이제 기회주의자다 이런 비판까지 들으시는데 제3지대는 없다라고 좀 보게 되신 이유 근거가 있을까요? 첫째, 예. 저는 제3지대에서 제3지대에 관한 말을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남들 다 대선 과정을 통해서 양대 정당하러 갔을 때 저 끝까지 지켰고요. 그냥 지금 막 창당하고 당원 교육하는 분들과 달리 저는 2019년 창당해서 한 4년 네. 제3지대 소수정당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따위로 말을 했냐? 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저의 역량의 부족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아프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가오는 총선 제3지대란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시 상황.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신생 세력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네.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가오는 내년 4월 과연 이게 평시일까요? 전시일까요? 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삶이 절박합니다. 네.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나고 대만 지금 만만치 않고 북한 저러고 있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한가한 시절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미 집권해보고 큰 정당이 정말 뼈 때리는 반성과 예. 절차 부심을 해서 개혁하는 세력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아무 경험도 없던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다. 예. 그런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뭐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확실히 뭐 헤어질 결심 섰다는 건 아닌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내비치긴 했어요. 보수 정당에서 약간 변하지 않는 보수에 좀 환멸을 느껴서 나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를 시작하고 예. 공천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 1호로 네. 노원 병역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면 1번으로 전략 공천해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예. 최대한 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여기 공간이 없다, 네. 바꿀 수 없다라고 나가시면 뭐 나가시는 거겠죠. 근데 과연 그게 보수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20대, 20, 30대 남성층이라든지 뭐 중도층 뭐 이런 경우에 좀 소구력이 있다는 평가를 좀 받아왔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아닌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컬트 정당이 될 뿐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컬트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신드롬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준석 신드롬이 상징하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큰 배 안에서 새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큰 배에 내려서 이제 돛담배를 혼자 만들어 나가는 과정, 거기서는 또 다른 모습의 정치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가치가 뭘까? 네. 보수의 자유를 상징할까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상징할까요?
뭐 외교적인 능력을 상징할까요? 이준석의 상징성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큰 배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떠나는 순간 완전 다른 게임이다. 저는 이종석 대표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한두 번 뭐 식사도 해봤고요. 진짜 애정어린 진짜 승부를 내려면 이 안에서 승부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도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좀 요새 의원님 의정 활동하시는 거 보면 눈에 띄는 점들이 좀 있어서 법사위 질의하는 걸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랑 상당히 좀 케미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한 장관이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주선을 의원님이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예.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해오셨어요. 너무 억울하다. 네. 그리고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 가해자만 더 인권 보호를 해주는 것 같고 피해자인 나는 오히려 버려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 장관과의 대화를 신청했는데 네. 3달 동안 대기다. 이게 그래요? 말이 되냐. 네. 그래서 국감장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장관한테 한마디 해라 했더니 바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한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과를 좀 하고 싶다. 이분한테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건 용기라고 생각한다. 근데 진짜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누신 것 같고 또 피해자분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고맙다고. 한 장관과 통화가 끝난 이후에 연락이 왔던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국민 그러네요. 중에 예. 누가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사원장한테 따끔한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법사위에 있잖아요. 근데 국정감사의 한 80%, 90%는 이재명이에요. 네. 왜 이재명 그렇게 기소하냐? 법사위는 특히 더 그랬죠. 네. 예. 시작 이재명, 끝 이재명. 소위 국민의 삶이라는 건 기타 등등도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정치의 가성비 네. 정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정말 이런 민생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정치적 논쟁을 이어갈 때 정치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국감장 질의 때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장관이 그걸 보더니 바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먼저 그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상당히 좀 국감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보셨을 때 두 분이 하는 질의 내용이 좀 상당히 약간 생산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장관이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한 장관과 예. 이제 대정부 질의 뭐 상임위 질의할 때 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첫째 말이 너무 빨라. 네. 그 유튜브 1.5배속이야. 근데 말을 너무 잘해. 네. 전 말이 좀 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다다다다다 예.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일목요연하게 하는 분. 그리고 뭐 국회의원한테 질 생각 1도 없고 네. 오히려 할 얘기 다 하는. 저게 맞나 싶었는데 점차 이제 의정 활동을 한 1년 반 같이 해나가면서 굉장히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다 생각을 했고 정치적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워딩에서 네. 특히 언론인 분들이 한 장관의 워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받아 적으면 제목 그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제목이 되니까. 예. 네. 검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조폭밖에 없다. 네. 이건 뭐 그냥 그래서 저는 정치적 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300명의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좋은 것이냐 국가와 네. 사회를 위해서 네.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뭐 이재명 대표 수사부터 시작해서 뭐 네.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거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 지점에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좀 느껴지셨습니까? 근데 한 장관은 예. 제가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의원님도. 저도 그래서 정치하는 거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다. 하는 말이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있는 얘기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합당이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 당으로 들어오신다면 어떤 역할, 나는 이 역할을 해서 반드시 좀 총선에서 뭔가 승리를 이끌겠다. 뭐 이런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한 정권의 실패의 값은 모든 국민이 지불합니다. 아무리 진영이 달라도 정부의 실패로 집권하려고 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적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을 바란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결정과 정책을 그냥 딸랑이처럼 지지해준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정이 있는 비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그런 공간들 네, 좀 확보하는데 네가 역할 해봐라. 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보수 맞아? 네, 하는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보수도 진보의 의자들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필요하면 적용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네,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